눈발이 흩날리는 재개발 상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이는 다름 아닌 과거 대기업 회장 댁의 사모님, 시어머니 김명자였습니다. 7년 전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저를 맨발로 내쫓고 천한 피라고 멸시하던 그 오만한 여인이 이제는 초라한 누더기를 걸친 채 땅바닥에 이마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걸하는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녀의 모든 탐욕과 권위를 산산조각 낸 며느리 정서연 앞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죄인이다. 곡식 한 줌만 이 밥 한 술만 아이에게 줄 수 있겠니? 비굴함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녀는 애원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갓 끓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섰습니다. 제 복수는 그들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선행이었습니다. 멸시와 모욕을 당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밥 한 술을 베푸는 심판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서연은 대기업 회장 댁 며느리라는 무거운 족쇄를 찬 채 7년간 완벽한 인형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시어머니 김명자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그녀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었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는 매일 죄인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오늘 제사상에 올린 북어찜이 너무 짜지 않니? 내가 7년째 이 집안 음식을 하는데 아직도 간을 못 맞추니? 이래서야 우리 김가의 대가 끊기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대가와 집안으로 시작해서 서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민준의 신규 사업에 친정 유산 5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지만 시댁은 그녀의 재산을 당연한 듯 여겼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그저 대가 끊길 죄인의 속죄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난임 클리닉을 전전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시어머니는 오직 아들만을 종용했습니다. 너 클리닉만 다닌다고 끝이 아니야. 한약을 먹든 무릎을 꿇든 내 아들을 낳아. 이 집안의 재산이 어디 한두 푼인 줄 아니? 내가 대를 못 이으면 그 모든 명예와 부를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다르니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남편 민주는 언제부턴가 늦었고 휴대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지만 남편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띠며 젊고 아름다운 여인 오지연을 대궐 같은 집에 들였습니다. 오지연은 민준의 비서였습니다. 김명자, 서연아, 여기 지현이다. 곧 내 손주를 안겨줄 귀한 아이다. 너는 이제 짐을 싸야겠다. 정서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며 어머님, 저 여자가 누구예요? 배를 살짝 쓸어내리며 비웃는 눈으로 안녕하세요. 정서연 씨, 저는 김민준 전무님의 아이를 가진 오지연입니다. 회장님과 전무님께서 이혼 서류를 정리하셨더군요. 깨끗이 물러나세요. 7년간 대가 끊긴 집안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시고요. 서연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던 남편은 이미 그녀의 재산을 빼돌리고 오지현과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김명자는 서연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김명자, 내 집은 내 명의로 된 모든 것은 이미 지현이에게 넘어갔다.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5억? 그건 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있었던 값으로 쳐라. 탐욕은 이렇게 쓰는 거란다. 어머님, 제 돈이에요. 제가 남편을 위해 헌신한 대가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법, 내가 돈 없고 배경 없는 고아라는 사실을 잊었니? 내가 이 재벌가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 잊어버려야 할 짐일 뿐이야.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내가 짓밟아 주마. 서연은 울면서 남편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당신마저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은 모두 거짓이었나요? 사랑? 사랑으로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어. 당신이 난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끝을 만든 거야. 이 모든 건 당신 탓이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
결국 시어머니 김명자는 서연에게 단돈 100만 원과 낡은 음반 지난편이 첫 월급으로 사준 것만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위자료다. 이 집에 너 같은 천한 피가 남아있을 수 없다. 당장 꺼져. 꼴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연은 영하의 날씨에 맨발로 대궐 같은 집의 현관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발이 눈에 닿았을 때 온몸의 절망이 발끝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7년간의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에 짓밟혔음을 깨달았습니다. 김명자 여사님, 김민준 씨, 이수치, 이 모욕,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탐욕과 오만이 결국 당신들을 이 차가운 길바닥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서연의 절규는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복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친구의 도움으로 폐업 직전에 낡은 상가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음반지를 팔아 마지막 자금을 마련했고 냉철한 푸드 컨설턴트 최정우를 만났습니다. 정서연 대표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 대신 결단이 보입니다. 복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정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재산은 돈으로 되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존엄은 오직 당신의 성공으로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복수 좋습니다. 하지만 파멸이 아닌 그들이 짓밟았던 가치를 증명하는 복수를 할 겁니다. 그들의 탐욕은 나눔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서연은 치밀하게 시댁의 몰락을 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오지현과 함께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했고 시어머니 김명자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경매 예정된 상가 목록입니다. 여기 김명자 여사님 명의의 명문 상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경매에 넘어갈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3년 안에 저 건물을 매입할 겁니다. 저 건물을 그들이 멸시했던 나눔의 가치로 채울 겁니다. 그들의 목에 걸린 탐욕의 끈을 제가 끊어주겠습니다. 서연은 폐업 상가 1층의 빈곤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 마이너스 해움터를, 2층에는 고급 한정식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선행과 맛이라는 이중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서연 대표님, 대기업 며느리에서 성공한 푸드 스타트업 CEO가 되셨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경영 철학은 어디서 오신 건가요? 저는 가장 비참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존엄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눔은 저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며 세상의 탐욕에 맞서는 저의 싸움입니다. 이 소식은 김명자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천한년이 감히 자수성가? 개가 짖는 소리. 남은 재산 100만 원으로 무슨 성공을 해? 저렇게 잘 나가면 뭐 해? 때가 끊긴 건 여전한데.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민준 씨 사업이 좀 힘든데 전현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어요. 위생법 위반으로 허위 고발을 넣어 문을 닫게 만들게요. 오지연은 시어머니 김명자의 사주를 받아 서연의 식당을 허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모든 법적 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김명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럴 수 있니? 한때 시어머니였던 나에게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한때라니요, 어머님. 제가 맨발로 쫓겨났을 때 당신은 저를 가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진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지연 씨의 공금 횡령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죄를 책임지세요. 김명자는 전화를 놓쳤고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녀의 사회적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오지연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분했습니다. 오지현, 내가 감히 회사 공금을 손대?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무너졌어. 당신은 내 인생의 재앙이야. 재앙? 당신이 정서연 그년에게서 돈 뺐을 때부터 이미 재앙이었어요. 당신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실패가 원인이라고요. 서연은 시어머니 명의의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익명의 투자자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파멸을 막을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비참함 속에서 무엇을 구걸할지 지켜볼 겁니다. 그녀는 몰락한 시댁 일가에게 복수가 아닌 선행을 통한 구원이라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몰락한 시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김명자는 하루아침에 폐지 가방을 짊어진 노인이 되었고 과거의 권위는 길거리의 찬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굶주린 채 떠돌다가 결국 수소문 끝에 서연의 나눔 식당 해움터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녀가 식당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1층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커다란 국솥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연은 고아원에 밥을 퍼주던 그 천한 피가 아니라 수많은 이웃의 생명을 잇는 어머니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김명자는 서연을 보자마자 모든 자존심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며느리였던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제발 이 밥 한 술만 곡식 한 줌만 내어다오.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재벌 사모님이었던 그녀가 자신이 맨발로 쫓아냈던 며느리에게 밥 한 그릇을 구걸하며 며느리라고 비굴하게 부르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김명자를 내려다보았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명자 앞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라니요, 어머님. 제가 버려지던 날 당신은 저를 천한 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탐욕이 당신을 이곳 제가 운영하는 나눔 급식소의 문 앞에 앉혔습니다. 이 국밥은 원망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마지막 대가입니다. 김명자는 국밥 그릇을 쥔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서연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지만 진정한 존엄은 나눔에서 옵니다. 나눔의 가치도 모르고 남을 버린 죄를 평생 뉘우치십시오. 드세요. 이것이 당신의 존엄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서연은 몰락한 시댁 일가에게 물질적인 파멸 대신 그들이 스스로 존엄을 회복하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재단의 낮은 직책에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오지현과 이혼하고 모든 것을 잃은 후 서연의 선행재단에 들어와 창고 정리부터 시작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서연아, 아니. 정서연 대표님,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당신은 제게 인생을 살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했던 말, 탐욕은 파멸을 낳는다는 말이 이제야 제 뼛속까지 박힙니다. 정서연은 과거의 멸시와 배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나눔으로 승화시키며 진정한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대가 끊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수많은 이웃의 생명을 잇는 어머니로서 평온하고 존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녀의 존엄은 영원히 지켜졌습니다.